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어제는 그러게요. 금리를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내렸습니다. 전격적으로 내릴 거란 전격적이라는 의미는 금리를 안 내릴 것 같은데 내린 게 아니라 내리긴 할 텐데 확인하고 갈 것 같았는데 먼저 좀 선제적으로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가는 밀렸고요. 예, 어제 보면 일본도 2% 가까이 밀렸습니다. 이제 한국하고 우리하고의 긴장 관계 이런 게 일본 증시도 반영되는 거죠. 유럽 주가도 밀렸고요. 근데 미국 주가는 또 올랐습니다. 미국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고요. 금값 여전히 강합니다. 예, 채권 금리도 좀 내린 것 같죠. 그러니까 채권 값도 강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보면 시장은 미국 증시 그리고 안전자산만 좀 강한 모양새를 내고 있어서 우리를 포함한 이머징 시장은 그야말로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의미하고요.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시중 자금의 변화들, 시장 전략들 중심으로 오늘 출발 마케돈 이야기 꾸며가겠습니다. 마케돈 1부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제 있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 격주로 오셔서 이제 자금 시장, 채권 시장의 흐름들 쭉 말씀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 투자할 만한 것을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 맞춰서 미리 그동안 전략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있었으니까요. 그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빨리 한 단계 먼저 금리를 내렸다. 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이번에 금리 인하 배경 같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보는데 네. 첫 번째는 국내 펀더멘탈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 네. 기초 체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고 우리가 다 시청자분들도 인지하고 있지만은 두 번째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슈일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일본의 한국에 대한 그 경제 제재 이슈 네. 이게 불거지면서 사실은 이제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니까 결국 이제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그걸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그렇죠, 위해서. 대응인데 예.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선제적이라는 의미가 네. 사실은 채권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시점상 이제 이번에는 웨이트하고 다음번 정도 내릴 거라고 했지만 약간은 빅픽처로 본다고 하면은 그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있었죠. 그렇죠,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금리 차트를 좀 준비해 주시면은요. 이번에 금리 인하가 이제 만 3년 만에 금리 인하가 들어갔죠. 금리 인하는 만 3년 만에 들어갔고 실제로 금리 정책의 변경은 작년 11월 달 이후에 이제 처음 변경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걸 좀 자세히 본다고 하면은 좀 제가 이제 보통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할 때 물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인 이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뭐 우리가 딱 하나 경제 지표만 핀포인트를 하라고 하면은 사실은 물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그 한국은행 금리와 이제 핵심 물가 지수 그죠? 네. 우리가 변동성이 많은 이제 에너지나 음식료를 제외한 핵심 물가 지수를 갖고 이제 보통 금리의 향배를 예측을 하는데 코어 CPI라는 게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진한 색깔이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 방향이고요. 그리고 약간 옅은 색깔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코어 CPI인데 보시면은요. 사실은 2016년 이후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핵심 물가 지수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 2018년도에 한국에서 금리 오히려 이제 인상이 2번 있었는데 사실은 물가 측면 보면은 사실은 그때 오히려 인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밖에 없었지만 어쨌건 간에 우리의 경제 펀더멘탈을 본다고 하면은 약간은 저희가 금리 인하 시점을 조금 놓친 거 아니냐 매크로로 봐서는 그런 생각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오히려 이제 늦었지만은 사실은 경제 펀더멘탈 좀 더 부합되는 금리 방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뭐 고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에 올린 것도 우리 독자적으로만 우리가 가면은 정책을 쓸 수 있는데 미국이 금리 그렇게 올려대니까 금리 격차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할 수 없이
조금 따라서 올렸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확인을 미국 금리를 내리는 걸 확인하고 내릴 가능성이 높았다는 건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시장을 어쨌든 간에 채권 대표님 포함해서 채권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뭐 언론이나 일반적으로는 다음번이 될 것 같았는데 깜짝 조금 놀라게 했는데 정책은 근데 사실은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정책 써봐야 뭐 하겠어요. 자, 문제는 이제 이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는 시각이 굉장히 팽배하게 확산이 되고 있던데요. 얼마나 그러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사실은 이제 금리가 얼마나 내려갈지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금리란 카드가 경제에 대한 처방전의 역할을 하는 거기 네.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좀 더 악화가 된다면 당연히 금리는 좀 많이 내려갈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재 예측 가능한 범위 내, 즉 금년 연말까지 본다고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네. 2000년 이후에 한국 금리의 밴드를 보면은 한국 금리가 밴드가 가장 높았던 게 5.25고요. 가장 최저치가 1.25입니다. 네. 1.25인데 현재 1.5죠. 오죠.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내리면 1.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니까 한 번 정도 0.25를 더 내려서 한 1.25까지는 연말까지 갈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예를 들면 경제가 더 악화되면은 이론적으로는 더 내려야 되는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금리 인하의 제약 요건이 있죠. 뭐 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오늘 아침 신문에 많은 이제 자료가 나왔죠.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괴리를 보면서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즉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기에 좀 우리가 어떤 제약 요건을 좀 약간 봐야 되는 제약 요건은 첫 번째는 미국보다는 금리가 낮다는 게 가장 큰 그 제약 요건일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이 금리가 우리보다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더 내리면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달러와 대비 원화의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외화 예출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즉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제약 요건이 있을 것이고요. 금리 인하할 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금리를 너무 선제적으로 많이 내려버리면 문제는 향후에 정말 미국 경제가 힘들어질 때 사실 저희는 더 힘들어지겠죠.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툴이 너무 미리 소진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은 뭐 늘 뭐 앞서 얘기하길 좋아하니까 뭐 2번 정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확산이 되는데 네. 대표님은 이제 한 번 정도 더 내릴 수 있다. 한 번 정도 더 내릴 수 있다는 뉘앙스는 어제 이제 정책 당국도 한은도 꽤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대표님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금리를 내렸다. 어쨌든 간에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내렸다. 근데 채권 시장은 반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미리 좀 채권 수익률이 네. 떨어지면서 네. 채권값이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채권 금리를 내렸으면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주식하고의 직접적인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경기 상승기냐 아니냐 대단히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악재는 아니고 적어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주식시장은 영 반응을 거기에 대해서 안 했어요. 금융시장은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네. 우리가 금리 그러니까 채권 시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볼 수 있는 네. 게 지난 5월 달에 글로벌 시장이 흔들릴 때 한 2달 전이죠. 네네. 글로벌 시장 흔들릴 때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 자금이 해외로 안 나갔어요. 다 채권 시장 다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미 외국인들은 한국 경제 펀더멘탈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 방향이 이미 읽혀진 거죠.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채권 시장을 약간 선제적으로 네. 선취매를 갖고 있었던 거고 근데 불행히도 통상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경제가 부양처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준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 전제가 하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고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경제가 그러니까 받침을 해주는 역할인데 즉 이제 경제 일정 부분 살아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 현재 시점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과연 경제가 일정 부분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냐라는 거에 퀘션 마크가 되겠죠. 즉 예. 현재 어제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반등을 못했다는 건 그만큼 한국 경제가 현재 시점 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의 증가보다는
성장률도 어제 낮췄으니까 경기가 이제 그렇죠. 안 좋다는 요인이 더 부각된 것이고 네. 금리 수준이 뭐 사실은 꽤 낮다는 것도 추가적인 동력이 좀 떨어지는 요인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 3%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면 3, 4%에서 내리기 시작했다면 영향이 있을 때 이미 뭐 사실은 1.5%이고 뭐 더 내리게 되면 효과 없다. 그게 이제 소위 뭐 유동성 함정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고 미국도 이제 사실은 뚜껑을 좀 열고 봐야 돼요. 미국은 이제 금리나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에 반영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 FOMC가 이제 곧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그러면 이번에는 내리겠죠. 그럼 미국은 얼마나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그 한국 금리의 어떤 인하 속도, 우리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금리를 얼마나 더 내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투자 네. 수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이제 한국의 금리의 인하 여력을 측정할 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국 금리가 얼만큼 더 내려올 것이냐도 관건이고 스피드도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 인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화면에 좀 준비를 한 거는 뭐냐면 결국 미국 금리가 얼만큼 내려갈 것인가를 우리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연준이 금리 선물 갖고 데이터를 이제 연준이 금리 선물에 보면은 향후에 금리 인하가 얼만큼 이제 시장에서 인하를 네. 예상하고 있냐는 건데요. 예측할 수 있죠. 예, 네. 일단은 이달 말에 29일, 30날 미국 연준이가 있는데 일단은 100%입니다. 시장 네. 예측은 이번 이달 말에 미국 금리 인하 무조건 한다. 0.25 정도 내린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컨센서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 준비되어 있는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저기 2019년 12월 11일자를 한번 봐주시면요. 네네. 그 라인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네. 일단은 1.75에서 2.0까지 보면은 그 12월자를 보시면 90% 정도의 확률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에서 1.75 밴드의 2019년 12월 달로 보시면 51%입니다. 즉 금년 연말까지 미국의 금리 인하 예상은 2번이란 얘기네. 저 여러분.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본다고 했을 때 네. 현재에서 2번 정도, 그러니까 0.75% 정도를 현재 레벨에서 내릴 걸 시장의 전망이 네. 한 절반 정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미국은 적어도 금년에 한 2-3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이것 때문에 현재 미국 주가가 좀 출렁임은 있지만 고점을 조금씩 갱신해 가면서 상반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의 이 단점이라고 할까요? 제약점이라고 하는 게 주식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 대표님도 채권 시장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지만 채권 시장에 있는 분들,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뭐 웃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웃고 있을 거고 호주머니가 두둑해졌을 거고 보너스 받고 뭐 이런 상황 아닌가요? 예, 우리 농담 삼아서 예. 금년에 만약에 시청자분이 채권 투자했으면요. 네. 어떤 채권 투자하더라도 다 5% 이상 났습니다. 5에서 5% 이상 수익이 예, 절대 수익 5에서 10% 이상 성과가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란 반대편을 바라보면 오히려 최근 시장 상황은 굉장히 제가 표현 좀 그런데 땡큐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만 소위 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안 좋으면 팔고 사고 요 예. 바운더리에 있는 거죠. 안 그렇죠. 좋으면 사실은 예, 맞습니다. 금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예, 예.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주식만큼 채권에 접근이 이제 용이하지 않았고 또 이 전문적이고 또 소액으로 하기 그동안 어려웠었고 해외 투자는 더 어려웠었는데 근데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방법들을 쭉 얘기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했다. 한운도 더 내릴 수 있다. 미국도 2단계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예, 일단은 항상 우리 투자 시장은 시장을 좀 예측해서 선반영되는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금년 안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미국을 할 거라 예상하고 있고 한국은 1번 정도 인하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예상과 실제 결과의 어떤 차이 여기서 시장의 어떤 출렁임이 작용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제가 미국 연준이 시장 전망과 현재 그 연준이의 프로젝션을 같이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건 JP 모건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요. 밑에 이렇게 그 계단선 위에 이렇게 점선, 이렇게 적색이라고 하나요? 예, 적색이 밑에 보시면 하단에 그러니까 약간 밑으로 포물선 떨어져 있는 게 네. 시장의 예측입니다. 시장의 예측이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떻게 보시냐면요. 연말의 예측이 일반적 시장 평균이 1.69 정도 돼 있죠. 1.65 정도 돼 있고 내년 연말에 1.35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로 지금 보여지는데 네. 위에 약간 파란색이 돼 있는 건 뭐냐면 FOMC 연준이 의원들이 현재 지금 예상하는 찍어놓은 그래 예측 예측 지표입니다. 경로군요. 즉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체는 뭐냐면은 네. 시장의 예측은 저렇게 두세 번 정도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연준이 보팅 투표하시는 멤버들은 여전히 사실 아직까지 그 현재 정도 수준을 연말까지 보고 있다는 게 약간의 주목해야 될 점인데. 그러면 그 괴리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세분해야 그렇죠. 됩니까? 즉 예.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은 네. 주식시장, 채권시장은 현재 저렇게 시장의 마켓의 컨센서스를 반영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 혹여나 만약에 마켓 컨센서스만큼 금리 인하가 안 되거나 덜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때는 주식시장의 실망감이에요. 변동성을 촉발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 주식시장의 랠리가 저런 금리 인하의 어떤 시장의 예측을 반영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경제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인센티브가 좀 줄어들게 되죠. 네. 그럼 오히려 정반대로 시장은 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 정도 해야 될 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뭐 어쨌든 간에 변동성이 생길 것도 고려를 해야지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만 낙관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오늘은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오늘은 뭐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을 그러면 여전히 투자할 만한가? 올해도 이제 채권 시장에 투자해서 말씀하신 안정적 수익과 함께 조금 주식과 같은 채권에 투자하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렸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거. 그런 네. 얘기들은 또 다음번 오실 때 구체적인 전략과 좀 투자 종목으로 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긴급하게 어제 우리 한은의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들 점검하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